3월 30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다음 주도 국내 증시 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3월 30일이 공매도 재개, 감사보고서 제출 만기 기한이고요. 4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글로벌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25% 관세가 또 추가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국내 이슈로는 4월 4일, 혹은 4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언제 나오는지 이게 또 예정이 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리스크, 관세적인 리스크, 상장 폐지 리스크, 공매도 리스크들이 하루 한 주 일정으로 시장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음 주에도 좀 이번 주처럼 거래대금이 줄어버리는 그런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다만 좀 괜찮은 점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이 재료들이 여러분들 다 나왔던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특이한 재료가 없어요. 다 이때까지 공개되었고 시장에서 꾸준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반사적인 좀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2550포인트까지의 주가가 지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최근에 기술적인 반등이 꽤나 많이 나오는 구간이죠. 2500부터 2550포인트 구간대까지가.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지금 차트가 망가졌는데, 특히 거래대금도 급감하면서 차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700포인트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600포인트 초반대까지는 하방이 크게 열려있어요. 675, 그 다음에 뭐 620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 700포인트 구간대까지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 안 할 것인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로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650까지는 하단선이 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하락을 좀 야기할 수 있다는 점들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수급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다음 주도 관망세를 좀 보시는 것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들 자체는 뭐 아직까지는 반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뭐 미국이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이게 뭐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 아니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입장 정리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무섭잖아요. 공매도 경고등, 상장 폐지 시계 깍깍깍깍, 뭐 이제 선고에 넘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중대 결심하겠다, 민주당에서 뭐 지금 탄핵 심판도 찬반도 나눠가지고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그냥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이제 너무 많이 자주 말씀드리는데, 국내 증시는 내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정부 정책이 주식시장에 좀 친화적인 정책이 하나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대체거래소라든가 뭐 최근에는 뭐 금투세 관련된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기업들에 대한 상법 개정안까지 만약에 계속 뭐 여기서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상법 개정되면 지수가 오른다. 저는 상법 개정돼서 지수가 오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절대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상증자나 그 전에 더 많이 때리겠죠, 유예기간이 나올 동안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악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기술적인 저항 구간, 저점 구간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만 지금 부진한 게 아니죠. S&P 500 일주일 동안의 지수 흐름인데 테슬라만 그나마 반등에 성공했고, 테슬라 뭐 반등에 성공한 것도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그냥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뉴욕 증시도 좀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이게 연간 기점으로는, 아직 연간 기점으로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연간 기준으로 본전까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전까지 다 왔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는 바닥인데 이 악재들을 제로 소멸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추가 악재로 투심이 꺾이느냐, 이 정도로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하루였고, 한한령 테마는 강합니다. 한한령 테마는 4분기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아직 9월에서 11월까지 확실하게 일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에이펙 행사까지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산불 관련된 이슈도 이제는 뭐 종료가 되고 있죠. 거의 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뭐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승 종목들도 뭐 정치 테마주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일정도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뭐 섹터 테마가 동시에 움직이기보다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막 500억짜리 1000억짜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제외한다면은
네, 그냥 주도주 자체가 지금 없는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도 정말 좀 빡빡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은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경제지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글로벌 경제지표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월요일에는 뭐 공매도 재개 및 개선법이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뭐 구인민 이직, 네, 뭐 공급 관리자 협회 제조업 지표라든가 공급 관련된 이런 지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일본에서도 제조업 PMI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상호관세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한번 우려돼, 변동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이거 3개월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해소될 수 있을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요일에는 추가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부과 예정이 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자동차 관세가 뭐가 무섭냐 그러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들에도 관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알루미늄, 철강 제품도 지금 관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완성품도 25%인데 소재재도 25%야. 그러면 지금 자동차 관세가 25%가 아니고 50%예요. 50%. 자동차를 만드는데 거의 비중이 금액이 50%더 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지금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이거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 비중 중에 미국 수출이 거의 50%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 중에 자동차 비율이 자동차 제조 완성차가 지금 15% 20%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그냥 좀 간단하게 러프하게 해서 그냥 10%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자동차만 10%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전체 수출 규모의 10%가 그냥 관세로 날아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무려 4년 동안 3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더욱더 좀 부담스럽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NC소프트가 중국 텐센트와 브레드앤소울2에 대한 중국을 출시를 합니다. 지금 NC소프트에 이어서 이제 시프트, 니케, 위메이드, 네, 뱅가드, 베가본드가 또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돼야지 하나는 해제 관련 테마주들이 추가적으로 달리기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노동부 고용동화 보고서, 그리고 한국 PIM이 신고 상장을 하게 되고, 대만, 중국, 홍콩 중앙권 주식은 휴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고 쉽지 않다는 말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뭐 계속 알고는 있었다. 일단 알고는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크게 떨어질 것 같다, 내년에 한국 증시. 근데 이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한국 내년 증시 크게 떨어질 것 같다가 딱 지금이었거든, 이 타이밍이. 그래서 이걸 이미 조금 정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뭐 포트폴리오도 크게 많이 안 달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분은 나쁘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뭐 5%, 막 7, 8%였는데 지금 한 주 만에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죠. 그냥 한 주 동안에 보통 종목들은 보편적으로 10에서 15%, 20%는 다 떨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빨리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투심이 완전히 꺾여버려가지고 추세가 꺾일 것인지. 근데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2400포인트 구간대까지 초입에 떨어지면은 무조건 살 타이밍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기회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푹 쉬시고 여러분들,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해가지고 제가 금요일 토요일 카톡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잠깐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 아프다고 해서 이게 뭐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받아들이고 잘 나올 수 있는 방법, 잘 추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